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랜만에 지방선거를 마치고 새누리당의 지역 도의원 선거구 새누리당의 젊은 일꾼으로 이제 당선되신 윤홍창 도의원 당선자에게 듣는다, 근황을 여쭤본다 시간이 되겠습니다. 좀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뭐 많은 에피소드와 지역에 또 이제 크고 작은 어떤 그런 이제 우여곡절도 있었고, 또 지역에 이제 젊은 일꾼으로서 또 어떤 그 기대감, 또 현장에도 지금 당선되시고 나서 또 인사를 하러 또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특별히 오늘 또 제가 찾아뵙고 여러 가지 또 궁금한 점, 먼저 감사의 말씀 한번 하시고. 예, 우선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우리 제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심 잃지 않고 겸손하게 낮추고 더 낮추면서 제천 시민들을 섬기는 의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도의에 가서는 당당하게 예산의 길목길목을 지키고 서서 제천의 몫을 당당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으로 오는 예산이라면 더 크게 가져올 수 있도록, 제천의 자존심을 살려올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겠습니다. 한시도 쉬지 않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기대와 열명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천의 예산을 지키는 그런 도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보내주신 열망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당선자님 그 핵심 또 저 문구 중에 이제 제천 소외론을 불식시키겠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맥락 비슷하지만 그동안 뭐 이제 그 도의원분들에게 바랬던 점을 이제 몸소 나가서 이제 보여주시겠다 이제 밝히셨는데, 좀 한 가지 정도 뭐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제가 이번에 새누리당 우리 도의원 당선자들 모임에 갔다 왔습니다. 31분 중에서 21분이 당선이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과 만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지금 청주 청원이 통합돼서 한 80만 도시가 되고, 또 청주 청원이 통합되다 보니까 그 밑에 중부권까지 서로 어떤 패밀리십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우리 충주하고 제천은 역시나 조금은 지역적으로 좀 동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그런 소외감이 좀 들었던 것이 이번 모임에서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번 제가 특유의 친화력과 또 설득력으로 한번 그분들을 한번 안고 가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지역에 예산이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돌아올 것 같으면 제가 반드시 저희 예산을 손댄 상대 측 도의원의 지역 예산도 반드시 손보고, 또 그래서 함께 또 소통하고 화합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도 좀 마련해 보기로 했습니다. 단 하나 좀 희망을 가져보는 것은, 제가 이번에 도의에 가서도 우리 새누리당 당선자들 모임에 가서도 좀 짧게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충청북도에 인구 대비 우리가 한 8% 정도 됩니다. 우리 제천이. 그리고 예산적인 측면은 이제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시의 위상을 봤을 때 세 번째 시입니다. 그러나 우리 제천의 그 예산이 충청북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사실 세 번째 시에 걸맞지 않고 8%에 한참 미치지 않는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예산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고, 거기에 관해서 도정 질의를 하거나 혹은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천 소외론에 관해서 따지고 들거나 투쟁하는 도의원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저를 당선시켜 주신 우리 제천 시민들의 열망과 제천 발전 의지를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 도의에 가면 의원님들과 함께 화합하지만 투쟁할 때는 반드시 투쟁하고, 우리 제천의 예산을 지키는 충청북도 세 번째 시에 걸맞는 예산, 그리고 인구 대비 8% 이상을 요구하는 그런 의정을 펼쳐볼 생각입니다. 조금도 그것에 대한 것은 물러섬이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이 현실화될 때까지 설득하고 투쟁해 볼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힘이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당선자님, 그리고 추가 제가 좀 궁금한 게 핵심이, 이번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또 굵직한 또 상대 후보
공기수 이제 후보님과 이제 일정을 치르면서 또 이제 또 시장으로 나오신 이제 또 후보자님 우리 그 개소식 때 네네. 이제 그 발언 예. 그 발언과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좀 예. 에피소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 이번에 개소식 때 그 인사말을 한 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후보께서 그 종북론을 이렇게 붙이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따로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천에는 앞뒤를 왜곡하지 않는 그대로의 현장을 생생하게 중계해주는 제이뉴스 통신이라는 그런 신문 매체, 또 언론 매체가 있습니다. 제이뉴스 통신에 보면 제가 개소식 날 인사말 한 것이 한 토시도 안 틀리고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그 녹화본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라면 참 얼토당토하구나 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3가지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이번에 육사 말 그대로 지방선거 아닙니까?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를 지방정부를 심판하거나 또 생활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중앙정치를 끌어다가 이렇게 대통령 퇴진 이야기까지 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범한 후보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선거 과정에 개입했던 새누리당 충청북도 도당의 대변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굵직한 이야기들을 드렸던 겁니다. 첫째는 천안함 사태 때 우리가 앞으로 한 4년 전으로 고소를 올라가 보면 천안함 사태 때 우리나라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번에 지방선거에 제도권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연평도 포격 사건이 났을 때 잘 기억해 보십시오. 최 기자님도. 연평도 포격 사건이 났을 때 우리나라 정부가 포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혹은 미국이 제공했다. 라고 주장하면서 심지어는 언론에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맞아도 싸다. 라고 주장했던 일부 사람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육사 지방선거를 통해서 제도권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의 싸움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녹화본 한번 더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던 일부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도 한꺼번에 지방선거에서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 후보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시장선거 하면서 인지도가 많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이런 거리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기자회견했던 내용이 이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이 40% 지지율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60%는 종북이다. 제이뉴스 통신 기자님도 계시고 제가 그날 개소식 때 한 인사말도 들어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나머지 60%를 종북이라고 얘기한다면 전 후보 사퇴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터무니가 없었기 때문에 제천 시민들이 표로 심판해 줄 것이다 라고 믿고 아무 반박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금의 생각이라도 있으시고 지금 시대적인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 어린애들 장난도 아니고. 저는 새누리당 당내 소장파로 불리던 사람입니다. 새누리당 우리 제천시 당협에서도 마찬가지고 충청북도 도의회에서도 새누리당의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거는 아마 민주당 대변인, 민주당 도당 대변인도 일정 부분은 인정하시리라고 좀 믿고요.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변화 개혁을 바라면서 여기까지 달려왔고 또 제가 아무런 힘도 없지만 뭐 지금까지 그런 발언을 계속 해왔다고 주변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개소식 사건을 통해서 뭐 짜집기 혹은 뭐 얼토당토한 이야기들로 뭐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하여튼 저는 제이뉴스통신이라는 매체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그때 그 후보님이 그렇게 기자회견을 보도자료를 내셨길래 제가 제 자료를 어떻게 얘기를 하나 한번 훑어봤는데 제이뉴스통신 걸 다시 보기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종북,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나머지 세력은 종북 이런 소리는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웃으면서 버텼습니다. 유권자 해석이 아니라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런 말을 내뱉은 이제 분들이 혹시나 제도권 내에 정치권 내 후보라든가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 경종의 말. 사실은 이런 지금 이제 구속돼 있는 상태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정말 믿고 싶지 않고 우리가 정말 이게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이석기 같은 그런 의원도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재판 진행 중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나와 있던 사례로 봤을 때 이런 분들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가장 근본인 이런 부분들이 좀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휴전이라든가 어떤 현재 남북 상황에 대한 휴전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 공산 그 이론에 대한 인식,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또 그런 게 있어야죠. 근데 지금 이제 인터뷰하다 보니까 너무 그쪽으로 이렇게 가긴 하는데요. 제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명대 학생들하고 이제 제가 이런 대화를 하는 도중에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연평도 포격 사건이 났는데 말이에요. 민간인한테 총을 쏘더라고요. 포를 쏘더라고요. 민간인한테 포를 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여기가 뭐라더라? 이라크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북한 쏩니다. 북한. 보셨지 않습니까? 연평도에서.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분들,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새정치 분들도 모두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다. 저랑 공감하고 계시고요. 지금 제 인터뷰를 보면서 새정치 분들도 그래 나도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야. 저랑 공감합니다. 같이 공감하고요. 아마 그 새정치 민주연합에 계신 분들도 천안함 사태 때 자작극이라고 얘기하거나 연평도 사건에 포격의 빌미를 우리나라가 제공했다고 하는 세력과는 손잡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저하고 의견 동의해 주시고요. 손잡고 함께 가실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제가 연설은 거의 대부분 맡아서 하지 않았습니까? 강하게.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가 끝나면 이제 화합하고 상생하는 길로 가야 되고 또 제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연평도 얘기 제 인사말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셨던 그런 후보님들이 사과해주면 참 좋겠고요. 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아실 겁니다. 아마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좀 잘 나가려면 이런 것들부터 좀 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전화 드린다 그러고. 예. 그래 좀 약간 그런 빗나가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이념을 이제 예를 들어 이용해서 정치를 활용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평을 이제 받으신 걸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제가 역색깔론입니다. 역색깔론. 글쎄, 저는 그런 그걸 역색깔론이라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또 제가 말씀드린 인사말 내용 그대로인데 그것을 오히려 거꾸로 이제 이야기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60%를 종북으로 몰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나머지 60%를 단합시키려고 했던 어떤 그런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그렇게 좀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 좋은 얘기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저는 전화가 자꾸 와요. 저는 또 갑자기 개인적인 어떤 우리나라가 지금 방공 정신도 투철하고 국가 안보를 투철해야 되지. 그 부분이 이제 1순위인데 또 주변국의 강대국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제 이번에 대두되고 있는 일본 이제 친일 문제 외람됩니다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 친일파문. 예, 사실은 뭐 젊은 또 일꾼이고, 예. 예,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우리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사가 좀 있습니다. 저희 큰아버님께서 6.25 때 전사를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큰어머님께서 자식도 없이 60년을 수절하고 계시고요. 지금 자식이 없이 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 쪽에 조금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은 거기에 기초한 것이고요. 사실 친일 같은 거는 뭐 두말할 나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친일 잔당 몰아내야 되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일본과 화해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친일 잔재부터 청산하는 것으로 시작돼야 되고 또 뭐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국제적으로 보나 또 우리 젊은이들이 조금 더 일본보다 좀 더 노력하고 네.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합리적이시면서 또 객관적이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 또 엿보이시는 얘기도 이렇게. 그 갈등은 앞으로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 종북 이야기라든지 뭐 또 뭐 이런 이야기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아까 또 역색깔론 그 부분도 좀. 다급하셨겠죠. 뭐 빨리 인지도를 끌어올려야 되겠는데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마 그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본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얘기했던 그 얘기를 애눌러서 그냥 대충 훑어보고 뭐 바로 그 다음날 뭐 이렇게 기자회견 혹은 보도문 내시냐고 조금 다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용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크게는 대한민국, 작게는 지방에서 이제는 그 이념보다도 어떤 도덕적 그리고 정의로움, 발음 이걸 또 추구하면서 우리 저 소시민들이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또 행복해지는. 예, 그렇죠. 예. 이게 아주 전화가 많이 오네요. 글쎄 말이야, 인기가 많으시. 근데 저기 예산 확보 같은 경우도 이제는 그 어떤 그 시민들 의견 청취를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예산 확보는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예산론도 공부를 좀 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나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도에다가 이제 좀 자료를 요청해서 저녁 때 좀 보고 있고요. 제천시의 도움을 좀 받아서 공부를 하루에 한 2시간씩 개인 교습을 좀 받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보다는 일로 정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저에게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제천시 예산 충청북도의 10%를 받아오겠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저는 패배자주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도의회에서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우리 소외받은 제천을 위해서 좀 도와달라 혹은 지역 균형 발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투쟁하는 도의원들이 안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때로는 또 읍소하고 때로는 우리 제천 시민 얼굴 떠올리면서 투쟁할 계획입니다. 또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제천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좋은 시간 내주신 윤홍찬 도의원 당선자님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차후에 또 이제 그 활동하시면서 또 이제 주기적으로 찾아뵙고 활동 상황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주실 거죠? 아이 그럼요. 물론 그렇게 할 겁니다. 처음으로 인터뷰하네. 네, 글쎄 올해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